뭐냐면 TBS 사태. TBS가 지금 거의 뭐 없어질 위기지요. 민영화 되거나 폐지하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이 멀쩡했던 방송사를 서울시와 연관이 있는 방송사 아닙니까? TBS는. 근데 그 TBS를 정말 설마 했는데 TBS가 진짜로 민영화 되거나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 결론 먼저 내리자면 TBS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원흉이 누굽니까? 원흉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라고요. 제가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겠지만 지금 TBS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영화되지 않으면 폐지돼 버리면은 다 그냥 사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TBS에서 그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책임을 김어준한테 돌리고 있어요. 김어준 때문이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 어떻게 김어준 때문이야. 김어준도 사실은 이 오세훈의 방송 탄압의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인 거지. 서울 시민들이 선거 투표 잘못해가지고 오세훈 뽑아주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3분의 2 이상을 뽑아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예 대놓고 방송사를 언론을 탄압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탄압받는 그 사람들이 서로 돕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김어준은 쫓겨난 거 아닙니까? 신장식 쫓겨나고 주진우 쫓겨나고 다 쫓겨난 거야. 그 사람들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쫓겨난 게 맞거든요. 피해자라고요. 그런데 지금 TBS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고 있으면 황당하죠. 이게 다 김어준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나오는데 참 한심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첫 번째 이슈 결론 먼저 분명히 말하자면 TBS 사태의 원흉은 이건 너무 뭐 고민하거나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오세훈이죠. 오세훈. 이걸 분명히 하고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겸손은 힘들다는 뭐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사실은 톱 안에 든 한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방송이죠. 정말 대단한 방송입니다. 구독자가 160만인데 사실 구독자 160만 되는 방송들은 많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방송들 많이 있지. 우리나라도 웬만한 아주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 160만 명 뭐가 중요해. 그런데 그 겸손은 힘들다는 그냥 숫자가 160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는 160만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이 겸손은 힘들다가 하루에 보는 사람들 숫자도 많고 여기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유명인이 돼버리잖아요. 정치인들 한번 나갔다가 들어가면은 이 뭡니까 그 후원금이 그냥 차버리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 효과가 있지요. 또 이슈 같은 것도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고. 근데 겸손은 힘들다가 되게 대단한 게 김어준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뭐 메인은 겸손은 힘들다지요. 그렇죠? 아침 그 방송.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언론 탄압과 관련해가지고 그 방송사를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뭐 홍사훈 기자. 야, 홍사훈 기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영입을 했죠. 그래서 홍사훈 기자가 KBS에서 하던 경제소를 가지고 와갖고 그대로 지금 이 경공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고 훨씬 많은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들을
갖고 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그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는 방송 진행보다는 실제로 그 탐사 보도가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장기를 살려가지고 지금 주진우 라이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치 겸손은 힘들다가 그 종합방송 같이 다양한 방송들이 또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어준은 TBS에서 그게 뭐 본인이 알아서 그만둔 거건 쫓겨난 거건 TBS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사실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잘 된 거죠. 훨씬 더. TBS에 남아가지고 겸손은 힘들다 진행했으면 뭐 TBS도 공중파니까 공중파에서 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공중파에서 이 권력에 의해서 사실은 밀려나면서 훨씬 더 견고한 자기 유튜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다스베이다 하나 있었는데 겸손은 힘들다라는 거의 방송국급, 조만간 지나면 아마 종합방송 같이 되겠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걸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상하게 운영하지 말고 선거 때만 되면은 자꾸 한 번씩 이상해지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잘 운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TBS는 1990년도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때 개국할 때는 TBS의 그가 뭐였냐면 서울시의 그 시형방송이었죠. 시형방송. 서울시 방송국이었어요. 서울시 산하 사업소니까.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시 그냥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TBS가 주로 하던 게 뭐면은 사람들이 TBS를 잘 알지도 못했지. 뭐 교통방송이라고 알고 있지만 TBS가 서울시장들이 뭐 하는지 그런 거 광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처음 할 때 TBS가 하는 게 오세훈이 오늘 뭐 어디 가서 청소했다느니 뭐 그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방송이었어.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TBS를요 완전히 바꿔버렸죠. 바꿔버렸어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바꿔버렸냐? TBS를 서울시로부터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거죠. 30년 만에 TBS를 2020년 2월 달에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독립을 시켜버렸냐? 간섭은 하지 않고 돈만 준다. 출연 기간.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TBS를 서울시의 출연 기관으로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TBS 방송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하고 대신 돈만 지원하는 거예요. 마치 김대중 정부 때 문화예술과 관련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철학이 뭡니까? 문화예술 부분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철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 시장도 상당히 사실은 뭡니까?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일반 서울시장들은 자기 시정 홍보하는데 얼마나 TBS나 방송국 있으면 쓰고 싶지요. 근데 이거 포기한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TBS를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다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돈은 못 해주고 돈은 지원하고 방송 운영은 TBS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러면서 TBS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죠. 2000년부터 2020년부터. 근데 오래 가지 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김어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겸손은 힘들다가 방송국 1등하고 TBS 방송 라디오 방송에 무슨 1위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다고요. 그리고 그때 TBS 같은 경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TBS 안에서 그 운영진들도 되게 자부심이 있었을걸요? TBS가 워낙 뜨니까. 그렇게 뜨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김어준이라는 거 누구도 부정 못하죠. 김어준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신장식이라든가 주진우라든가 다양한 사람들 많이 들어와갖고 좋은 방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TBS였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인 거죠. 실수.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독립법인 만들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출원기관으로 해갖고 서울시 돈을 보탰는데, 아예 독립을 시키려고 했으면 재정까지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한 게 정말 한인 거죠. 가령 만약에 TBS가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광고도 받고 했으면은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TBS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못 받습니다. 수익 사업을 못 하잖아요. 수익 사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오세훈이 돈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출원 기간이니까 서울시에서 돈 받아갖고 운영하는 거지. 물론 서울시가 100% 하는 건 아니고 한 70% 운영하고 30%는 다른 거 뭐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TBS 같은 경우는 그 광고 수익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TBS는 광고 수익을 못 받습니다. 방통위에서 광고 수익 못 받게 아예 딱 막아버렸잖아요. 못하게.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TBS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어떻게 무너진 겁니까?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시 시장을 재보고를 했는데, 오세훈이 2021년 4월 달에 재보궐로 당선이 됐어요. 저는 오세훈은요,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나쁜 정치인 베스트 5에 드는 새끼라고 생각해요. 베스트 5. 윤석열만큼 위험하고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는. 그냥 이미지만 좋고, 물론 우리한테 나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세훈이 이미지가 좋은가 봐요. 그냥 멀쩡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일 잘해버리고. 일 잘합니까? 이 새끼가? 오세훈처럼 일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아주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근데 오세훈이 들어오자마자 뭘 합니까? TBS를 서울시가 TBS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러다가 결정적인 거는 그 서울시의회. 원래 오세훈이 처음 서울시장 됐자만 하더라도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어. 근데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죠. 그래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3분의 2를 국회의원 치면은 200석 이상을 얻었어요. 그럼 지들 뭐들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앞으로 TBS 예산 지원 폐지하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서울시가 지원하던 예산이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 됐거든요. 한 70%, 전체 70%.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 방송을 만드는데 방송 만들 수 있는 제작비가 없으니까 외부 진행자들 다 자르고 내부 사람들로 다 하는데, 내부 사람들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 같은 경우는 음악방송 같은 거 사람 없이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렇잖아요. 거의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김어준 쫓겨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사장 있잖아. 누구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장 쫓겨나고 그러면은 될 줄 알았어. 이강택 씨였나? 응? 사장 나가고 김어준 나가고 신장식 나가고 주진우 나가고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으로 들어왔잖아. 새로운 사장 정태익 씨가 들어와갖고 뭐라고 했냐면 반성문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TBS가 지금까지 너무 편향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시사 프로그램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막 조아리고 반성문 썼죠. 그런데도 오세훈이나 이 서울시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원들은 TBS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겠다.
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영화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폐지시켜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아예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 그 정태익 사장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비굴해요. 시사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원준 뉴스공장은 뉴스 퀴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렸고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그 음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아닌 밤중에 중지루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출연자 심의하는 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위원회. 뭐냐면 앞으로 출연자들 출연시킬 때 공정성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하겠다 해서 출연자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골 때립니까? 진짜로 골 때리지.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걸 살려주세요. 그런데 서울시는 결국 TBS 지원 폐지 예산안 통과시켰고 통과시키기로 했고 이게 작년 12월 달인데 어떻게 했냐면 원래 통과시키는 건데 아직 그 민영화 될 수도 있으니까 5개월만 더 유예하자 하셨고 작년 12월 달에 TBS 지원 폐지하는 걸 5개월 유예시켰습니다. 유예시키면서 뭐라고 했냐? 이거는 TBS를 살리려는 게 아니고 민영화할 곳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문성호 서울시 의원 뭐라고 했냐? 이번 지원의 목표는 TBS의 해산이 목표고 TBS를 처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하는 거다. 김규남 의원도 이번 안건은 TBS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 5개월 유예한다는 거야. 그 5개월이 언제냐면 지금 끝납니다. 이제 끝나는 시기야, 지금이 5월달이니까. 오세훈도 나와서 입장을 얘기했죠. 오세훈 나와서 뭐라고 했냐. 이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 자기는 TBS 폐지 같은 거 생각해본 적이 없대. 그리고 지산 적도 없대. 지는. 이거 서울시 의원들이 하는 거 내가 어떡하겠어. 난 그런 적 없어. 그러고 있어요. 개새끼 아주. 당당하게 지가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는 그런 적이 없대.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의회에서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복수의 언론사가 TBS 인수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지금 민영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아니 공중파 방송이 이렇게 쉽게 그냥 민영화 돼버리는 거죠.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YTN 민영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TBS 직원들은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 의원님, TBS 폐국만은 막아주십시오. 1000명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금 시위라고 했는데 이건 시위가 아니죠. 시위가 아니에요. 이런 시위가 어딨어. 지금 TBS 뭐 관계자분들 안타깝지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으니까. 근데 내가 이분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요. 간절함이 없는 건가? 지금 뭐 이거는 투쟁도 아니에요. 시위도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그냥 애걸하는 거죠. 애걸하면서 아예 완전히 입장이 어떻게 됐냐? 이 모든 건 김어준 때문이야. 이게 작년 9월 달입니다. 김어준 때문에 존폐 위기. TBS가 김어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TBS 관계자는 중징계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행정지도 이거 중징계 받아가지고 재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게 재허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TBS 문제는 재허가 문제가 아니야. 서울시가 아예 돈을 끊어버려갖고 아예 그냥 폐지를 시켜버리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 TBS 관계자라는 사람,
편파 방송 논란 등을 야기해 지금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됐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 너무 한심해. 그냥 멀리서 보고 있으면 지금 오세훈과 국힘 서울시 의원들이 TBS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한심해요. 지들이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이게 김어준 때문이야? 김어준이 방송을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출연금 지원을 폐지했어. 출연금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했어. 김어준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야, 이렇게 방송을 압박하고 돈 가지고 방송을 마음대로 지금 주력편을 하려고 하는 그 새끼들이 나쁜 놈 새끼인 거지. 어떻게 방송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게 어저께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인데 TBS 희망 택시자들 중에 일부가 김어준을 거론하면서 이 불편한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김어준 때문에 지금 TBS가 폐국되는데 김어준은 연일 조회수 대박 나오고 있고 이게 뭐냐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한심해요. 2011년도에 입사했다고 하는 이 라디오 PD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난 진짜 너무 한심해. 혹시 아직도 TBS 구성원 모두가 한쪽 진영에 쏠린 사람들이라고 믿으시나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구성원들은 TBS를 폐국으로 이끈 당사자는 연일 조회수 대박나며 잘 나가는데 정작 해당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조차 하지 않은 수많은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거냐며 억울해하고 있다. 얼마 전에 노동절이었죠. 노동절이었습니다. 전 노동절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맞나? 우리가 노동이라는 말과 근로라는 말이 있죠. 지금 계속 근로라는 말 쓰지 말고 노동이라는 말 쓰자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로자와 노동자는 달라요. 근로자는 진짜로 그냥 뭐냐면 이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냥 근로자라는 건 일하는 사람. 회사의 하나의 그냥 이 부속품으로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인격은 없어. 그런데 노동자라는 거는 일하는 주체가 노동자죠.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노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는 노동자도 아닌 것 같아. 물론 자기 직장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 위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겠지만 그 자기가 일하던 이 직장 2011년도에 입사했으면 벌써 10년 넘은 거 아닙니까? 10년 넘게 헌신하고 노력했던 방송 만들었던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박살을 낸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해야지. 어떻게 김어준이나 아니면 당시 이 TBS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어. 너희들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벌 받는 거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식사방송 정치 다시는 하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자. TBS 내부 구성원 중 일부의 일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TBS가 생존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이 자체를 세금 투입 또는 철회의 근거로 삼을 지점이 아니다. 일탈인 거야. 2020년 박원순 시장이 TBS를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편성의 자유를 준 다음에 그때 막 편성돼가지고 전성기를 이럴 때 있잖아. 그때가 TBS의 일탈이래. 일탈.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부당하게 방송국 하나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이 나쁜 새끼들한테 분노하거나 싸울 자세 같은 건 전혀 없고 그 사람들한테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방송인이 아니야. 방송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존심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자기들의 일터를 방송을 지키기 위한다면요 농성이라도 하던가. 그런데 지금 농성하거나 싸운 사람 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오세훈 시장님 살려주세요 플러스 김어준 때문이야. 우리 중에 일부가 일탈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보는 거야. 그런 식의 발상. 이게 맞아요?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토벌하겠다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막 마을을 막 일개 마을을 막 쑥대밭 해버리고 막 학살해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피해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거는 독립운동가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거의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인 건지. 그래서 난 요번에 TBS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그 TBS 담당 이 관계자들의 한 인터뷰 방송 내용을 보면서 너무 참 실망했어요. 실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TBS에 사실은 입사하려면요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이에요. 왜 아무나 들어갑니까 입사? 정직원 아무나 돼요? 응? 아무나 합니까? 남들 공부한 사람들 아니야.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한 권력에 이 핍박을 받을 때 보이는 태도 보세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굴해. 비열하고. 이게 뭡니까? 이 정부로부터 오세훈으로부터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방송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 사실 그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그냥 노동자들도 이런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싸울 때는 함께 단합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근데 TV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관계자들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 하나 뭐 삭발이라도 하나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단식이라도 하나요? 그 흔한 공무농성이라도 해? 한 명도 없잖아 그런 사람들. 난 못 봤어 기사에서. 황당한 거예요. TBS가 그나마 박근혜 때부터 사실은 박근혜 때부터 김어준이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부터 그 시대부터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편하게 방송한 거 아니거든요. 박근혜 때부터 사실은 방송이 된 거였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있으니까 거의 내가 볼 때 이건 거의 독립운동이지. 응? 그렇게 한 거야. 고소고발 감수하면서 투쟁한 거예요. 사실 방송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환호받고 인기 막 올라오고 그럴 때 가만히 있잖아. 그땐 좋아했잖아.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싸워주기를 기대하는 거야? 물론 싸워줄 수도 있지. 근데 본인들이 먼저 싸울 수 있는 싸우는 자세를 보여야지. 그냥 오세훈한테는 시장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고 같은 피해자였던 그래서 쫓겨났던 방송국 방송했던 사람들한테 김어준 같은 사람들한테 너희 책임이 안 하고 떠넘기고 있고 이게 맞습니까? 자기들의 일터가 없어지고 공영방송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지될 수 있는 위기가 됐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그 TBS 구성원들을 보면서 참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원래 응원을 해야 되는데 별로 이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TBS 사태 이게 지금 보니까 민영화 되거나 폐지될 것 같은데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아니,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보통 오세훈 같은 경우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사람들 안 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아예 이것도 아니죠.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MBC한테도 지금 하려는 게 이런 식 같거든요. 느낌이 이런 식. KBS도 그렇고 아예 공영방송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 정권 바뀔 때마다 보수 정권 들어와갖고 보수 사람 앉혀놓는 것보다 진보로 바뀔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재벌 그룹들한테 이 방송을 팔아넘긴 다음에 영구히 보수적인 방송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TBS 뭐 민영화 될 거라는 게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 하여간 결론은 TBS 사태의 원흉은 김어준이 아니고 이거는 오세훈이다. 그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